반갑습니다. 장정용호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1선 이탈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주도주들의 흐름,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주도주의 입장인데 21선을 먼저 이탈했습니다. 네, 그러면 따라갑니다. 코스피가 주도주를 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21선을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굉장히 빨리 현실이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화학도 21선 진작에 이탈했고, 네, 삼성 SDI는 아직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주도주들이 21선을 이탈을 한 부분을 코스피가 그대로 따라갔다. 예,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로 밀릴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큰 틀에서 이런 박스권을 형성했다라고 보면 이 중심선하고 박스권 하단하고 일치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3000선에서는 비교적 강한 지지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시장이 단번에 무너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만 밀리니까 금방 투자 심리가 식어버립니다. 네, 한 며칠, 3일밖에 안 되는데 3거래일간 내리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다. 네,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고 불안한 상태고, 그러면 불안을 먹고 상승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팔면 쭉 밀릴 거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올려놨다가 파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불안을 먹고 올라가는 게 성립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매수를 합니다. 이게 뭐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20조 이상 넘어갔는데, 그럼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도 3조 3천억. 그나마 이제 코스닥은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몽땅 빠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몽땅 빠진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지금 외국인이 던지면 코스피는 끝장납니다. 2조 3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600조를 갖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데, 어쨌든 개인 순매수가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단번에 죽지는 않을 거고, 박스권 하단과 중심선이 만나는 자리니까 3000선에서는 지지를 기대할 수 있어서 시장이 단번에 무너지고 이런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네, 코스닥은 오늘 비교적 크게 빠졌습니다. 이 정도 빠지면 사실 뭐 제 이름이 코스닥 선물 인버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예, 충분히 상승 전환해야 마땅한데 조금 아쉽게 아직까지 손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켜보는데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1000선에서 예의상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반등하고 얘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하단이 요 위에서 고정이 되는, 그러니까 상승하고, 보통 주기라는 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게 한 번의 주기인데 코스닥은 지금 상승하고 지금 옆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 거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매물을 받고 올라가게 되니까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옆으로 가다 다시 올라가면 매물 소화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여기서 버티는 것만 해도 뭐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일단 액트부터 보면 딱히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정정이 됐는데 돈 안 들어오면 정정되는 건 당연한 거고 2월 25일까지. 예, 그럼 이번에는 될 것이냐? 이번에는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뭐 회사 내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는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요거 자체가 세미콘 라이트 주식이 없어지냐 않느냐의 그 자체가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뭐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저거는 세미콘 라이트가 최대 주주에서 사라질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달만 잘 버티면 어차피 박스권은 4,500에서 5,500원이니까 요 안에서 한 달만 잘 버티면 제법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부분은 없을 것 같다. 딱히 이게 악재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근데 날짜가 이번에는 뭔가 좀, 만약에 이게 날짜가 2월 26일이었다 이러면 그냥 연기한 건데, 2월 25일이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날짜 하나만 갖고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나중에 해결되고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할 수 있으니까 뭐 별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을 한 5년 동안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잘 될 것 같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가가 내렸지만 별 느낌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NHN벅스는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윗꼬리가 나오고 보통 이 매물 때문에 손절 물량도 나오고 한 달 동안 바닥을 기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여기서 윗꼬리를 또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기가 잦다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똥을 싸게 됩니다. 예, 이게 잦으면. 윗꼬리 많이 나오는 종목들 시장 좋을 때 보면 한번 진짜 제대로 쏩니다. 예, 그래서 요건 조금 더 기대해도 괜찮겠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대응 쪽에서 아쉽다라고 한다면, 이 윗꼬리가 나오고 짧은 기간에 이걸 극복하고 올라가는 사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가가 한참 고가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바닥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거는 가짜다 하고 때리고 밑에서 살 걸 뭐 이런 정도의 아쉬움? 근데 또 그런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 제가 지향하는 부분이 괜히 장난치지 말자. 주가가 바닥인데 조금 그거 먹을 거라고 사고 팔고 하다가 날아갈 때 놓치게 되고, 주가가 고가에 있을 때 약간 그거 올라가는 거 먹으려다가 폭락을 얻어맞고, 이 사소한 게 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가격에서는 사실 사고 팔고 하는 거 뭐 물론 잘한다면 좋겠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로라는 종목인데, 제가 중소형주는 우리 스터디에서만 다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주가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사는 거야 질서 정연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 단타로 10% 이상 수익, 오늘 장중에 거의 20% 이상의 수익이 있어서 또 깔끔하게 때렸습니다. 때려가지고 쭉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뭐 하는 종목인지는 잘 모릅니다.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익숙해서 그냥 하고 있는 종목이고, 순매도에서 키움증권이 1위입니다. 보통 키움증권이 순매도 창구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게 단타 물량인데, 단타 물량이 나갔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차익 실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린 팔았는데 이거 팔았다는 걸 사라는 건 더 이상한 거니까 예,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요런 요 21선 돌아서는 이 시점에서 공략해가지고 지금 21선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면서 수익을 봤다. 제가 올려드린 그 21선 관련된 그 주식 공부 영상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요 표본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예, 참. 완전히 물렸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이탈할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에이, 뭐, 5만원대까지 내려가면 그냥 물 타지, 뭐, 이런 선택을 했고, 그런 어떤 생각이 없으시고 비중이 크신 분들이고 하면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는, 단타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끊지 못하니까 내려왔고, 일단 변동성 하단까지 왔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이 특별 배당에 삼성생명이 받는 게 거의 1조 원입니다. 아니 도대체 1조 원을 받아가지고 시총이 15조짜리가 배당금만 1조 원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대박 올라가는 건데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보다는 이걸 다시 배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시가 배당률로 한 7% 정도 될 겁니다. 자사주는 배당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원래 있던 배당에 조금 더해가지고 삼성생명의 배당금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한 5천원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개인적인 바람은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자사주 사서 소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대응이 좀 길어질 것 같은, 예,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이지만 좀 대응이 길어질 것 같은 그런 좀 표현하자면 짜증, 예, 짜증이 약간 밀려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고, 댓글 확인에 앞서가지고 영신금속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영신금속은 뭐 시장 나빴던 거 생각하면 잘 버티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이거 건드리기 전에는 아주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영신금속에서 내용 증명을, 그러니까 회신을 한 걸 보면, 야,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었구나. 야, 진짜 이거 진짜 싹 그냥 내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대해서 뭐 공정성 및 정확성, 뭐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위임장이 첨부가 돼야 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위임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괴상한 핑계를 대면서 너네들 소액 주주의 권리를 짓밟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회사가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 진짜 문제가 많겠구나, 이 회사가. 예, 요렇게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영신금속에 대해서 소액주주 운동의 방향을 조금 더 강경하게 잡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올해 회복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뭐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어차피 뭐 제가 뭐 책임질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전체 주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지. 뭐 제가 여러분들 3월 4월까지 반드시 큰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회사가 한 가지 희망을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싹 물갈이하면 회사가 좋아질 수 있겠네?
이런 희망은 가져봅니다. 진짜 상식 바뀌고, 야, 저런 사람들이, 예, 대표이사고, 사내이사고, 뭐 감사고 꺼드럭거리고 있었다는 게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영신금속 그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전체로 해서 16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1분기에 10억, 2분기에 마이너스 18억, 3분기에 3억. 그러면 앞에 분기 해서 마이너스 5억인데 총 16억 5천이니까 분기로는 21억 5천만 원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분기 영업이익만 쭉 여세를 이어가면 연간 한 80억 영업이익도 가능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실적은 기대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 영업이익은 양호하게 나왔고 순이익은 그 3분기까지 누적해가지고 26억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기에는 한 8억 정도 흑자가 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4분기 실적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매출도 1105억인데 지금 3분기까지 누적해가지고 778억. 순간 머리에 부하가 걸렸는데 분기로는 3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왔으니까 4분기가 예, 뭐 실적은 이제 코로나 영향을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식 밖에 니네 위임장 없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아니 뭐 법무법인이 애들 장난하는 데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변호사분들을 모욕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더더욱 문제 해결의 어떤 방향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 이런 사람들이 경영해도 이만큼인데,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더 깨끗하고 잘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뭔가 좋아질 거라는 부분에는 틀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댓글 확인으로 가서, 예. 네, 제 것도 하나 찍고, 예, 어쨌든 제가 어제 그 녹화를 할 때는 몰랐다가 끝나고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요건 한번 우리가 전체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거 끝나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거 댓글을 정성을 담아가지고 써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또 정성이 담기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그게 바로 진짜 소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응 잘 하셨습니다. 예. 제 중간에 뭐가 있었나?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영신금속은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지지하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하자. 그리고 최대 주주 쪽에서 뭔가 전체 주주들을 위한 어떤 더 좋은 안을 내놓는다면 뭐 당연히 거기에 권리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꼭 네 편 내 편 이게 아니라 우리 주주로서 가장 좋은 거에 우리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화이팅이 넘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니까 예, 어느 정도 이게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요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다뤘던 종목들이 댓글 확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앞에서 다뤘던 종목들이 사실 반응이 너무 빨리 온 게 있는데 사실 그 제가 하는 스타일은 요 요게 정상입니다. 요 놈이 정상입니다. 예, 제 스타일은. 예. 그래서 뭐 보통 뭐 한 몇 달 걸려서 올라가고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스터디에서 우리 중소형주만 다루는 그거를 할 때도 여기서 최선의 그냥 이거는 기본인 거고 표본인 거고 여기서 최선의 대응을 하시면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 종목을 카피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얼마에 샀지? 5,200원에 샀는데 그 5,200원 이 마음이 삐뚤어 가지고 예. 요거를 그냥 쓰겠습니다. 대충 예, 5,200원보다 아래 뭐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산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작은 파동에 대해서는 대응을 그렇게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하신다면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똑같이 카피하시면 되고 근데 똑같이 카피하시는 것도 제가 산 것보다 비싸게 사시면 대응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보다 밑에 사고 제가 팔고 그리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세미콘 라이트도 팔고 1,000원이 더 올라갔는데 그런 것처럼 파실 때도 제가 판 거보다 어쨌든 저 친구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 요렇게 마셔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게 좀 반응이 빨리 왔고 사실은 NHN 벅스 같은 게 일반적인 뭐 그 제가 하는 그 기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한 두세 달 안에 뭔가 좀 승부가 나지 않을까 아주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네, 아시아나항공은 감자를 해서 지금 15,000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관련해서 약간 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이 적자가 나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행기가 뜨지도 않는데 왜 적자가 나지 않을까? 요런 좀 의문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양호하고 매출이 준 것만큼 또 비용이 줄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대한항공하고 합치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경쟁에서 사라지고 거의 국내에서는 무소불위가 됩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합치면 그러면 마일리지 혜택 안 줘도 뭐 어쩌겠습니까? 타야지. 뭐 똑똑한 분들이야 외국 국적의 항공사를 선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주 이용하는 분들 안 계시지 않습니까? 1년에 많이 가야 해외여행 두세 번 가실 텐데 그때마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항공이 편하니까 아시아나항공이 편하니까 그럼 조금 뭐 마일리지 깎이고 돈 많은 2만원 더 비싸도 그냥 감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 자체가 약해지면 뭐 성수기에 비행기 표값은 더 올라갈 거고 비수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만한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게 가능해질 거니까 중복 노선 정리하고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좋다고 해서 지금 사면 되느냐? 그냥 이거는 좀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시가총액이 아직도 가치에 비해서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서 정상화돼야 살 수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정상화가 언제 될 거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7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올해는 성수기를 그냥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쯤 돼야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나항공을 단기적으로는 요 바닥에 근접을 했으니까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들어갈 타이밍을 내년 초까지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내년 초까지 크게 오를 만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합병하고 그 기대감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기대감을 빼고 단순히 그냥 기업의 숫자만 갖고 본다면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크지 않으니까 내년 초까지 쭉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서둘러서 산다고 해서 이게 급등을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비싸게 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제가 이거 이틀 연속 까먹었는데, 야구단 인수한 거 가지고 시장 반응이 나쁘니까 요거 한번 다뤄야지 하다가 이틀 전에 까먹고, 어제도 또 까먹고, 예,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일단, 그, SK 와이번스를 인수를 합니다. 이마트가 SK 와이번스를 지분 100%를 1353억 원. 그러니까, 보통 1500에서 20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그리고 이걸 홍보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샀느냐 못 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그 키움이 야구단을 인수해가지고 키움증권이 본전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목적이, 그러니까 모범 사례입니다. 키움은 다른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 유니폼에 새기는 거니까. 근데 이마트가 뭐 키움만큼 뭔가 효율적인 홍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1353억을 들여서 본전인데, 기업의 목적이 뭐 본전치기 하는 게 아니라 저 목적이 뭐 이윤 추구지 않습니까? 기업이? 근데 본전치기 하려고 샀냐? 뭐 이렇게 되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주려고 해도, 약간 좀 뜬금없다.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재료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정용진 회장하고 이해진 의장하고, 예, 손을 잡는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손을 잡으면 뭐 네이버 쇼핑이 있으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마트하고 온라인에서 네이버하고 손을 잡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둘 다 1등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뭐 길게 봤을 때 이마트의 어떤 전망이 나빠지거나 한 부분은 없다. 예,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뜬금없는, 야구단 인수는 약간 뜬금없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네이버. 네,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봤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계속 기세를 올리는 게 지분 교환과 관련해서 재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 교환의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 일단 재무제표상 자사주는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사주를 지분 교환 형태로 사실상 매각을 한 거고, 그 지분이 시장에 출회가 안 됩니다. 안 되면서 뭐 YG랑도 교환을 했었고 예전에, 그리고 빅히트랑도 교환하고, 그리고 미래셋하고도 했었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하고, 또 라인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경영 통합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그러면서 자사주를 팔아서, 사실상 판 거나 다름없으니까 팔아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했는데, 그게 재무 구조 개선한 게 시장에 물량이 출회가 되면 부정적인데, 물량 출회가 안 되면서 재무제표를 더 개선을 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잘 움직이는데, 한 가지 좀 여기서 한계가 보이는 것은
네이버가 외국인 지분율이 57.2%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11.56. 이 둘 다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에 나설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비유통 주식인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유통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자사주 10% 주식 교환한 것까지 치면 대략 한 10% 정도가 유통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 고가주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급한 물량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나온다면 네이버 시세는 마치 과거 포스코 고점처럼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단기 흐름은 좋습니다. 단기간에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던져줍니다. 네, 그리고 LG전자는 그 스마트폰 포기하고 나서부터 시장 반응이 계속 좋습니다. 전기차 한방, 스마트폰 포기로 한방.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 분들이 꽤 됩니다. 주변에. 통계적으로 보면 2명이 들어갔지만, 그게 제가 아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버리면 주가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뭐 시장에 따라서 아직 21선도 깨지 않은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다시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인간 지표 차원에서는 조금 이 끝물의 신호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조정의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개별 종목은 코스피 전체보다 이 수급의 영향이 더 큰데, 오늘은 아니지만 최근 4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한 150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이 1% 정도, 1% 가까운 주식을 가져갔는데, 그렇게 개인이 가져가는 주식이 많아질수록 유통되는 주식이 늘어나면서 주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LG전자는 딱히 재미가 없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늘 특별 배당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 요즘 이상하게 너무 시장에서 과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뭐 엄청나게 할 거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주당 1932원을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배당에서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배당 규모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지 않는 이상 배당금 규모는 달라질 건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특별 배당금이 10조 7천억 원인데, 뭐 과거 같으면 이걸 자사주를 샀겠지만 주가가 너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자사주를 사봤자 얼마 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요 배당금이 주당 1932원. 그러면 작년 말에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작년 말이 8만 원이었으니까 2,000원 하면 4%. 뭐 괜찮은 배당, 시가 배당률입니다. 일회성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해당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배당 많이 받아가는 업체가 수혜를 보겠네?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게 삼성생명인데, 와, 삼성생명 1조 원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이 모양이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면, 시장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유동성이 한정이 되면 결국은 재료에도 우선순위가 생기게 됩니다.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유동성을 다 빨아들여 버리면 나머지 종목들은 재료가 있든 없든 못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삼성생명이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중심선까지 밀렸고, 21선 초대 21선인데요. 이런 거는 보통 뭐 다음가나 다름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그랬다라고 칩니다. 그래서 중심선에서 이제 반등은 한번 줄 것 같은데, 반등을 주고 나서 삼성전자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판박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언제랑? 지금 2006년 초로 가보면, 자, 삼성전자가
2006년 왜 이랬지? 2008, 왜 차트가 없어졌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예, 한 4년치 차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는 2007년에 정점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2006년 초에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유동성 항아리 역할을 한다라든지 이걸 너무 일찍 예상을 해가지고 문제였지, 결국 지금 삼성전자가 이때처럼 고점을 찍고 지수가 올라가는 기간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서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미 10% 이상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냥 바로 죽을 거냐, 이걸 봤을 때 바로 죽지는 않을 겁니다. 대충 여기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여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뭐 여기서 중심선에서 반등 한번 주고 다음번에 여기서 주고 지지선은 밑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랑 또 밴드 하단하고 만나서 또 지지선을 만들 거니까 앞으로 떨어질 때마다 지지선이 몇 개나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서 물린 투자자들이 물 탔으면 해결되는데 생각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물 타고, 보통 이런 데서 또 떨어지면 또 물 타고 하다가 결국 주식 수만 확 늘어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세 달 손가락 빨고 있었는데 이제 입장 바뀌어가지고 반대로 삼성전자 주주들, 뭐 그리고 삼성 SDI 주주들, LG 화학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 빨 차례가 됐다. 세상 뭐 만사가 다 세옹지마처럼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좋을 때 누군가 나쁠 것이고 우리가 나쁠 때 누군가 좋은 것이고, 그 입장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꺾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거를 인지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뭐 반등 한번 주고 또 기세가 살아있는 것 같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개구리가 뜨거운 솥에서 삼킬 때처럼 서서히 그렇게 죽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삼성생명 아까 봤는데, 삼성생명하고 비슷한 입장의 대한제분, 아니 도대체 이 좋은 종목들이 왜 주가가 이 모양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또 그거를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해도 시장이 이렇게 가면 그냥 시장이 다 오른 거니까,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 다만 어쨌든 시장이 모두가 정상이지는 않으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시장이 다들 미쳐 있으니까 미친 거 인정하고 보자. 그래도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좋은 종목이, 그리고 4월 달에 현금 1,000억이 들어오고 현금 1,000억이 회사에 쌓아놓은, 그때 되면 이제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현금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데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가치에 수렴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 그것만큼은 예외 없이 보여줬으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